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도 게임처럼 19 여섯 번째 강의 비문학 독해의 핵심 패러프레이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심 내용 파악하기 배웠잖아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마지막 4단계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댓글로 다른 친구들 중에서 특히 잘못한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딱히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나? 음, 가장 위에 있는 게 최근에 한 윷놀이인 것 같아요. 윷놀이 보면은 3문단을 1단계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 관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이런 식으로 정리했고 2단계는 그 가장 중요한 문장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장을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라고 선정했고요. 마지막 3단계를 채권 발생 예약은 본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느리고 예약 완결권은 본계약 성립시키겠다는 의사표현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놓는데 조금 거창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말하자마자 저는 바로 알았어요. 어, 바로 잠시만요. 이게 글자가 색깔이 이렇게 돼가지고 네, 되겠네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했으니까 예약의 두 가지 유형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법적 유형에 따라 나뉜다고 했으니까 법적 유형에 따라 이렇게까지 쓰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내 말로 재구성해서 요약하는 게 끝나는 겁니다. 네,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나머지 다 잘했어요. 누리도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네, 넘어가고요.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 급부가 이행되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본계약상 급부가 이행되지 않을 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본계약상 급부가 이행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의 양상. 이렇게 요약을 해보고 나면은 어디가 중심 내용이 있는지가 확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글들이 가장 앞부분에 그 문단의 가장 첫 부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넘어가고 오늘 우리가 볼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거 이겁니다. 사진 보시면 여러분들 그 이 평가원장 이분이 생명과학이랑 영어가 수능에서 복수 정답이 있어가지고 사퇴를 말하는 네 그런 네 사진인데요. 복수 정답이 있으면 수능은 이렇게 복수 정답이 있으면은 그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직업을 그만둘 정도로 파급력이 큽니다. 그럼 여러분들 출제하는 사람이 정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출제를 하려고 하겠죠. 막 50만 명,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거 3번이 답이 아니라 4번이 답 아니에요라고 해도 아니야, 이거는 이 글이 여기가 근거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야라고 할 수 있는 다 방어 장치를 만들어 놓게 돼 있어요. 학교 내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적이 공정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출제자들이 만들어 놓기 마련인데 그게 바로 오늘 알려줄 패러프레이즈의 원리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직도 이 태블릿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패러프레이즈란 무엇이냐? 보시면은 의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냥 뜻은 의역이고요. 두 번째 읽어보시면 문장이 가지고 있는 뜻은 같지만 말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문에서 나온 내용이 그대로 문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문하고 문제하고 똑같은 말을 써놓으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좋은 점은 야, 문제 다 정답 3번인데 이거 지문에 똑같이 나와 있잖아. 근거를 대기가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의 기능을 약간 상실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냥 내지 않고요. 이 지문에 있는 말하고 문제에 있는 말하고 약간 다르게 해서 합니다. 그거를 바로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영어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영어 하실 때도 똑같이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국어의 원리처럼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패러프레이즈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면 문장의 구조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상위어나 하위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를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학교는 교육기관에 속하는 거죠. 그럼 교육기관이 상위어죠. 학교가 하위어죠. 그럼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말은 학교는 학생을 가르칠 의무를 가진다라고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바꿀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더 상위어니까. 여러분 수학에서 벤 다이어그램 배웠잖아요. 교육기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학교는 여기 있으니까 교육기관에서 참이면 학교에서도 참이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출제자들이 문제를 낸다라는 거예요. 유의어도 가능하겠죠. 어, 뭐가 있을까요? 화장실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거랑 해우소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의미를 비슷한 의미, 물론 어감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패러프레이즈는 난이도는 어렵게 하고 논란은 없게. 그러니까 복수 정답에 대한 걱정이 없게 할 수 있는 출제 원리다. 그러니까 어쩌다 출제자에게 최고의 출제 원리다. 그러니까 수능에 나온다. 수능은 물론이고 내신에서도 이 원리로 시험이 출제되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지금 패러프레이즈를 한번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데 잠시 뒤에 보여줄 거고요. 이거 왜 연습해야 돼라고 귀찮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알려드리면은 자, 첫 번째 1번 읽어보세요. 출제 원리를 파악한다는 것은 문제를 보기도 전에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패러프레이즈를 연습을 하게 되면요. 이 출제 원리를 연습을 하게 되면 문제를 보지 않아도 지문만 읽고도 아, 이 부분은 이 문제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길러져요. 그런 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 때나 밑줄 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선생님처럼 문제로 나오는 부분에 밑줄 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중에 감으로 국어 문제 푸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뭐 문제가 쉽게 나오면은 뭐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면은 막 점수가 막 80점에서 막 60점, 막 20점씩 떨어져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피를 보는 일이 많은데 감으로 국어 푸는 친구들이 이런 패러프레이즈의 원리를 연습하다 보면은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항상 근거를 가지고 풀기 때문에 뒤통수가 갈김당하는 일이 없어진다라는 거야. 마치 벤시의 장막과 같은 아이템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기 마법 데미지가 센데 벤시 장막 안 가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럼 저기 마법 데미지인 걸 아는 거예요. 수능이란 시험이 패러프레이즈의 원리로 출제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뻔히 마법 데미지가 들어온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다른 아이템, 공격 아이템을 가거나 아니면 방어력 아이템을 가거나 이렇게 하는 건 멍청한 짓이죠.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6번으로 선생님이 패러프레이즈를 해왔는데요.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계약생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요. 정답은 5번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계약상의 채권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의 패러프레이즈를 뭘 찾아왔냐면 이 문장을 찾아왔어요.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 보시면 여러분 원칙이다. 원칙이다. 똑같죠? 발생한다. 효력이 인정된다. 자, 발생하다로 똑같이 안 쓰고 이렇게 효력이 인정된다로 바꾼 거예요. 패러프레이즈 한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한다가 무슨 뜻이에요? 계약상의 채권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을 똑같은 걸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채권이나 채무나 급부 같은 말들을 다 권리라는 말로 지문에는 써놨고요. 지문에는 권리라고 써놨고요. 여기는 채권이나 급부라고 써놨어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출제 원리를 파악하는 거고, 아, 이렇게 계속 바꿨구나. 그러니까 1번 문제를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를 한 친구들은 2번, 3번, 4번, 5번에서 권리 발생이라고 나오는 부분에서 채권이나 채무라는 말을 그래서 찾아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외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 자, 이 말은 1문단에 나왔는데요.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이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인 경우가 많대요. 근데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건 다른 형태의 권리도 있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지금 여기가 뭐라고 나왔어요? 권리라는 말이 뭘로 나왔어요? 급부라고 나왔잖아요. 선생님이 1번 풀 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패러프레이즈 하는 친구하고 안 하는 친구하고 출제 원리, 뭘로 우리를 현혹시켰는지 파악하는지 안 파악하는지가 알 수 있는 것이다. 3번. 예약성의 권리자는 본계약성의 권리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자, 이 패러프레이즈는 어디 있냐면 3문단에 있는데요. 예약상의 권리자 똑같이 나왔죠? 이거는 말을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인 거죠. 예약상의 권리자. 그래서 똑같이 해서 선생님도 문제 풀 때 예약상의 권리자라는 말을 찾았습니다.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게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발생 여부를 결정한다 이퀄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결정된다. 똑같은 말이죠. 4번.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이거는 똑같은 말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문단 안 적어놨네요. 네, 문단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실 때.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가 이행하면 급부가 이행되면 똑같이 나와서 선생님이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채무가 소멸된다. 똑같이 나오죠. 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요. 5번. 불법 행위 책임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패러프레이즈 하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긴 한데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자,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고 했어요? 이 권리 실현을 방해한 사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계약 당사자 사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어디서 이 정답의 근거가 어디 나왔는지 똑같이 따라 적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문에 나온 말하고 문제에 나온 말하고 어떤 식으로 바꿨는지 찾아보는 게 바로 패러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선생님이 언급했듯이 권리라는 말하고 급부, 채권이란 말이 서로 비슷하게 쓰였다라는 거. 이걸 패러프레이즈의 원리로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하시면 패러프레이즈는 출제자가 애용하는 출제 원리이기 때문에 매 문제를 풀 때마다 패러프레이즈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나도 출제자의 두뇌를 가지게 되고 지문만 봐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선생님은요. 이 문제를 정말 쉽게 풀 수 있었던 이유가 5번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의 권리자가 권리 실현을 반영했다면 예약상의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이게 문제로 나오겠까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계약자 플러스 이거 방해한 사람도 물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 패러프레이즈 원리를 많이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뭐가 출제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너희들도 이걸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문학 지문에서 배우는 원리 중에 이 패러프레이즈의 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연습을 안 해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정확도와 속도가 늘기 위해서 이걸 연습하셔야 되는데
27번하고 29번 문제를 푸시고 댓글로 패러프레이즈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문단에 어떤 부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A라는 말이 A 다시라는 말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추가하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숙제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업로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선생님이 다음 주에 내내 이제 그거를 여러분 생기부를 봐야 돼가지고 다음 업로드는 아마 다음 주말이나 빨라야 다음 주말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계약이죠. 네, 계약 때 계약하고 나서 2월 달에도 쭉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